전교 1등 할 듯. 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의 탐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외계 행성을 봐야지 외계 생명체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태양에 안 살잖아. 네. 지구에 살지. 그래서 일단 외계 행성, 태양이 아닌 별, 즉 항성 주위에 공존하는 행성. 용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항성이라고 하면 태양과 같은 애들이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뭐라 불러? 행성, 음. 수금지야, 목토처럼.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위성, 대표가 달 같은 애들이 있죠. 항성은 태양, 행성은 지구, 위성은 달. 음. 그래서 외계 행성이라 그러면은 외계에 있는 지구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구 같은 것들이니까 태양이 아닌 외계에 있는 태양 같은 걸 돌고 있겠죠. 음.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외계 행성이 있냐 없냐를 일단 봐야 돼. 왜냐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없어? 좋아요. 없제. 그래서 이 행성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음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째 해야겠노? 세 가지 방법을 써줍니다. 우선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음흠. 세 번째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음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우선 시선 속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응? 또 또 길게 하나? 플러 효과. 음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늘어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좁아지면 파장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게 색깔로서 그리고 뭐 소리로서 얘기를 해보면 색이라기보다는 빛. 음. 얘는 파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적색 쪽으로 빛이 변해요.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음. 파장이 좁아지면은 청색 쪽으로 색깔이 변해요. 즉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소리는 파장이 늘어지게 되면은 낮은 음이 들려요. 음. 파장이 좁아지게 되면은 높은 음이 들려요. 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들 보면 음. 노래소리 들어보면 멀어지면 갑자기 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음. 사이렌 소리도 가까워지면 올라갔다가 멀어지면 낮아져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다. 우리 그걸 선입견을 한 개 깨야 되는데 별이 가만히 있고 주위에 행성이 이렇게 도는 거는 아니에요. 음. 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별과 행성은 공통의 그 질량 중심을 공전합니다. 중력 중심을 공전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치자. 그러면 별도 이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요. 음흠. 1, 2, 3, 4라고 할게요. 음흠. 그러면 행성도 이렇게 공전을 하거든. 행성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러면은 행성 1, 행성 2, 행성 3, 행성 4인데
사실은 이 질량 중심에서 별을 꺼내는 게 행성이에요. 지금 그림이 이상해서 행성이 더 커져 버렸는데 사실은 이렇진 않아요.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별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이 지구에서 이걸 관측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공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해보면 지구 입장에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몰랐다 치면 일단 1번에서 별이 한 번으로 갈 때는 어때요? 지구로부터 멀어지죠. 네. 근데 3번에서 1번으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멀어지면 무슨 편이라고 그랬어? 멀어지면 적색편.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3번에서 1번으로 올 때는 청색. 청색 편이가 나타나. 이 편이가 일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별이 지금 질량 중심을 돌고 있네. 왜 근데 얘가 왜 돈다 그랬어? 누가 꺼냈다 그랬어? 파란색의 행성이 별의 질량 중심부터 얘를 꺼냈는 거. 오케이? 행성이 없었으면 질량 중심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움직여요.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의 편의 현상이 더 커져요. 자, 뭐죠? 시선 속도 방향으로 속도가 0일 때는 언제냐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네모라고 치자. 이 관측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없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잖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는 이때죠. 네. 1, 2, 3, 4로 치면 1번과 3번일 때는 여기에서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는다. 2번과 4번일 때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이해돼요? 그러면 시선 방향으로 속도가 0일 때는 1번과 3번일 때. 얘가 지금 1번일 때죠. 네. 3번. 3번일 때는 여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중심별이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무슨 편의가 일어나겠어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색 편이든 청색 편이든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성이 존재를 해서 질량 중심으로부터 별을 꺼냈다. 오케이? 네. 그 뭐 때문에 꺼내졌는 거냐면 행성 때문에 꺼내졌는 거라고. 왜 이래?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 행성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봐봐. 이게 관측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 중심으로부터 아니지 별이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이렇게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관측자가 봤는데 얘가 별이 이렇게 도네? 그럼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럼 이때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음. 시선 방향이 뭐예요? 수직하고 있죠. 음. 이럴 때는 적색과 청색 편이가 일어나지 하나. 않는다. 아, 이럴 때.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행성의 질량이 작아지거나 행성이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너무 작아서 중력이 너무 적게 영향을 미치니까 질량 중심으로부터 조금밖에 못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질량이 와방 크면 발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보세요. 이 봤어요? 자, 중심별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이렇게 공전한다고 쳐봐. 그러면 행성이 중심별을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갈 때 가리지. 네.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겠죠. 음. 그래서 그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별이 있고 들어가는 중에서는 어떻게 돼? 어두워져요. 점점점 어두워지겠지? 음.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어때? 밝기 변화가 일정이 없어요. 그죠? 점점 어두워졌다가 일정했다가 튀어나올 때는 밝아져. 다시 밝아져. 음. 오케이? 근데 이 식현상이란 말이야. 음. 우리가 달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라고 그래? 월식. 달이 일식. 일식이지 일식. 달이 태양을 가렸어. 음. 음. 그래서 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해서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특징. 반지름이 크면 어떻게 돼? 많이 가리겠지. 음. 탐사 효과적인데 보통 반지름이 크려면 뭐가 커야 되게 행성은? 질량이 커요. 음. 그러니까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면 식현상이든 아까 전에 저기 시선 속도 변화든 관측이 용이한 거야. 오케이? 행성이 공전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변화량을 측정하게 되면은 많이 가렸냐 적게 가렸냐를 통해서 행성의 크기 정도를 유추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성의 대기가 별빛의 일부를 흡수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뭘 통해서? 옳지. 한계점. 얘도 그래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수직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이 있는데 행성이 수직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려지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식현상이 안 일어나요. 얘도 행성의 공전기의 도면이 나란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수직일 때는 이렇게 못한다.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력은요 휘어지게 합니다. 빛도요. 오케이? 네. 그럼 보면 봐봐 여기 별이 있어. 근데 먼 천체가 있어. 여기 빛이 나오겠지. 네. 그 빛을 이 별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별의 밝기가 좀 더 뒷별의 밝기가 밝게 되는 거죠.
중심별에 가까울수록. 그런데 만약에 행성이 있어. 그럼 행성의 질량 때문에 행성의 중력이 작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밝기가 튀는 부분이 생기거든.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거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중력. 중력이 누구 때문에? 행성. 행성 때문에. 즉 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특징. 얘도 공전궤도면과 얘는 공전궤도면과 시선방이 나란하지 않아도 행성을 관측할 수 있어. 왜? 휘어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가 수직으로 돌고 있어도 된다 이거. 별을 수직으로 이렇게 공전궤도면이 수직이더라도 행성이 존재하면 시선 방향에서 빛을 휘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과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행성을 탐사할 때도 유리하다. 질량이 작아도 괜찮다.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측정이 되기. 한계점. 행성계가 먼 천체를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하고 항상 하늘을 보고 있어. 언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는 숫자는 좀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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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하여 직접 촬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촬영하면 확실하기는 확실하겠지만 너무 멀어서 밝기가 어두우면은 못 보겠지. 그래서 볼 수 있는 애들의 양이 좀 적다. 관측하기 어렵다. 외계 행성계 근데 왜 이렇게 탐사해야 돼? 태양계가 만들어졌는 과정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탐사하다 보면.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외계인들이요. 우주로 우리가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구가 망하면 또 다른 지구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고 암석으로 된 행성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만원경 외계 행성을 탐사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발사되는 우주만원경인데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중심별과의 거리가 적당하며 중심별 주위를 약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행성을 찾고 있어요. 지구 같은 애를 찾고 있어요. 근데 왜 지구 같은 애가 아니면 안 되나? 아무래도.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행성의 질량이 큰 애들만 주로 이렇게 관측이 되었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이제 행성의 질량이 작은 애들도 이제 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관측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식현상. 응? 내일 1시가 어디지? 뭐? 내일 1시가 어디지? 식현상. 여기서 보면은 식현상으로 관측했는 게 이만. 그래서 발견되는 행성의 질량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없죠. 댓글.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식현상이에요. 후퇴하고 접근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후퇴하면 무슨 편이? 흑백. 가까워지면? 평백. 음. 이거 좀 이따 문제 풀고 그다음 풀어야 될 같이 보도록 하고 뒤에 페이지 283페이지
자, 외계 생명체,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주하는 생명체. 이걸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필수 요건은 물이 있어야 돼, 액체 상태에. 물. 두 번째,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게 똑같은 말이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로. 음, 물이 액체 상태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은 햇빛을 많이 받았죠. 멀리요? 어, 안 받아요. 적게 받겠지. 네. 그러면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얘 춥겠죠. 음, 그래서 물이 전부 다 얼음으로 존재를 해요. 음, 근데 지구보다 좀 가까워 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워요. 햇빛을 개세게 받겠지. 없어져요. 물이 다 끓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음, 그럼 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 딱 지금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 음.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겠죠. 왜? 개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폭도 넓어져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지고 거리도 멀어지고.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자, 보시면 어디 있었지?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넓어진다. 그 다음에 중심별이 주계열성일 때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에서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만약 적색거성으로 진화했을 경우에는 중심별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져요.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는 주계열성일 때보다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도 더 넓어져요. 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면은 적절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 별의 질량이 적당해야지 별의 질량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 버리냐면은 별의 수명이 짧아요. 기억나니? 네. 주계열성으로 가는 위치 그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질량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 길어요. 생명 가능 지대에 가 지구 근처에 그 별 근처에 있겠지. 네. 별 근처에 있으면 뭐가 세게? 중력이 세요. 중력이 세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주기 자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별 근처에 있어버리면 숫자 5가 행성이 럭치면 행성이 이렇게 돌거든요. 태양에서 항상 이 숫자 5에 짝대기가 있는 면이 태양을 보고 있죠. 네. 별을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낮은 지역은 평생 낮이고 아, 밤인 지역은 평생 밤인 거야. 이러면 생명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자, 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는 별의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한데 별의 질량이 매우 작으면 어떻게 돼? 자전 주기가 길어져서 공전 주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밤낮의 변화가 없어서 생명체 존재가 있을 수 없다. 동주기 자전이라 그래요.
어쨌든 질량이 너무 커도 생명체 못 살고 질량이 너무 작아도 생명체 못 산다.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된다. 아무리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더라도 중심별의 질량이 이제 적당하지 않으면 생명체 못 산다. 그다음 적절한 대기의 두께의 대기가 존재를 해야지 오존층 같은 게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해줄 수 있고요. 지구 보온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온실 효과로. 그다음에 자기장도 존재를 해야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이나 우주 방사선 줄임말이에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위성이 존재를 해서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러면 자전축이 계속 이렇게 세차 운동으로 변하지 않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생명체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자전축이 지멋대로 변해버리게 되면 햇빛을 받는 양이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전축의 적당한 경사 너무 극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버리게 되면은 햇빛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작게 받고 그 햇빛 받는 그 계절 변화가 극심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전축이 적당하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자,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 외계 생명체를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탐사해야 돼? 행성이나 위성에 탐사정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데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인 화성에 소저너, 큐리오시티 같은 애들을 보내서 생명체 존재 여부를 조사를 했어요. 지구의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했고요. 지구에서 떨어진 운석을 분석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밖에 태양계 밖의 생명체의 탐사는 전파 만원경을 이용합니다. 세티 프로젝트.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전파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막 전파를 파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의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고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환경 문제나 오염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네.